자유 대한민국 만세 화이팅! 한국 국군 만세 화이팅! 최고 한국 해군 만만세 화이팅! 미국이 림팩에서 우리나라에게 화를 안 내는 걸 보면 역시 일본이나 중국과는 다르구나 하고 느낀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해병대 해군 해양경찰 화이팅! 아자아자 화이팅! 힘내세요. 무슨 이유로 네티즌들이 그렇게 반응하고 댓글을 달았을까요? 한번 같이 봅시다. 미국을 비롯한 26개국 2만 5천 명의 병력이 참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림팩 훈련이 하와이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 해군이 사상 처음으로 8개국으로 구성된 다국적 함대를 지휘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길이 199m의 마라도함 외에도 미사일 공격에 대응하는 이지스 구축함 세종대왕함과 해병대 상륙군 한개 중대는 미국과 호주 등 수상함 13척과 병력 진두지휘하며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에게 놀라움을 선사했는데요. 한편 대만 및 남중국해 침공 야욕을 버리지 못하고 있던 중국은 이번 훈련에서 한국이 보여준 해상 전술과 기술력에 경악하며 이를 미의중 사이의 중립 노선을 이탈하는 위험한 행보라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중국이 이토록 한국의 훈련 참가에 민감하게 반응한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중국은 최근 3번째로 항공모함인 푸지맘을 물에 띄우며 본격적인 대만 해협 장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의 야욕을 막아낼 해군력을 가진 동북아 국가는 한국과 일본이 유일했고 특히 한국 해군은 중국의 대함 전력에 치명타를 입힐 수 있는 무기를 개발한 것으로 전해진 상황인데요. 림팩에서 한국이 지휘 역할을 부여받은 구체적인 이유와 더불어 중국이 두려워한 한국의 신무기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하와이 진주만 앞바다를 향해 나란히 서 있는 이 거대한 군함 두 척은 각각 한국과 미국의 해군력을 상징하는 대형 수송함인 마라도함과 핵추진 항공모함 에이브러햄 링컨함입니다. 현지 시각으로 6일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의 핵심 기지인 하와이 호놀룰루 진주만에는 미국이 주도하는 지구상 최대 규모의 경련제 해상 연합훈련인 림팩이 한창이었는데요. 26개국에서 모여든 함정 38척과 잠수함 4척은 작전을 펼치기 전 정박한 상태에서 장비들을 최종 점검하고 모의 훈련에 나서는 등 저마다 분주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난해 전력화된 이후 원양 훈련에 처음 참여하는 마라도함의 갑판에는 MV-20이라는 흰색 글씨가 적혀 있었는데요. 이는 해상훈련에서 미 해병대의 다목적 수직이 착륙기인 MV-22 오스프리가 뜨고 내릴 위치를 표시한 것으로 오스프리는 최대 30명의 무장 병력을 태우고 상륙작전에 투입되는 기종으로 항속거리가 최대 1800km에 이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마라도함 뒤로 보이는 육중한 함선은 미 해군의 강습 상륙함이자 원정 강습단의 지휘함인 45,000톤의 에식스함입니다. 이 둘은 이번 림팩 훈련의 활용점정이라 할 수 있는 다국적 연합 원정 강습 훈련을 이끄는 함정들로 환태평양 작전에서 한국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한눈에 알 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본격적인 작전에 들어가기 전 이날 오후 에식스 함 사관실에선 첫 원정 강습단 회의가 열렸는데요. 한국 해군으로선 처음으로 원정 강습단장을 맡게 된 안상민 소장과 웨인 베이스 미 해군 3원정 강습단장 등 8개국에서 모인 50명의 지휘관은 상륙 기동 훈련과 해상 전투 등 해상 훈련에 앞서 각자의 역할을 확인하는 자리답게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여기서 한국은 원정 전방기지 작전이라고 불리는 미군조차 실험 단계에 있는 훈련에서 한국의 최신의 전술을 인정받아 지휘를 맡게 됐는데요. 해군 관계자에 따르면 한국이 지휘를 맡은 이유에 대해 올해 훈련은 예년과 비슷하지만 EABO를 최초로 수행하게 된다며 이는 환태평양 해군이 연합훈련에서 최초로 적용하는 작전이라 설명했습니다. EABO는 구체적으로 적에게 빼앗긴 도서를 탈환하기에 앞서 일종의 교두보를 확보하는 게 작전의 핵심입니다. 한 예로 전차부대를 제거하고 육지에서 빠르게 기동할 수 있는 해병대를 활용해 특정 지역으로 몰래 침투시킴과 더불어 다연장 로켓과 무인기 등으로 거점을 확보하고 다양한 지역으로 옮겨 다니면서 아군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 과정에서 전통적인 화력 지원은 물론 해양 통제와 항공 차단 및 미사일 방어, 전자전, 정보전, 사이버전이 모두 진행되는데요. 단순한 해병대 작전이 아닌 만큼 다양한 역할군의 협력이 필수적인 부분으로 알려졌습니다.
참고로 이 같은 합동작전에 성공하기 위해선 사전에 육지에서 진을 치고 있는 대한 방어무기들을 쓸어버릴 수 있는 막강한 함선의 존재가 필수적인데요. 하와이 진주만에서 만난 한미 해병대원은 한국해 병들이 책임감을 갖고 훈련에 임하는 모습에 감명받았다며 그들과 함께라면 어떤 적이라도 무찌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다고 말했고 동시에 한국 해군이 최근 개발한 함선의 신기술에 특히 깊은 신뢰를 내비쳤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올해 초 림팩 훈련에 앞서 울산급 호위함 배치 3, 일명 FFX 새 건조 계약을 민간 기업과 3,350억 규모로 체결한 바 있습니다. 3강 M&T라 불리는 이 기업은 과거 STX 조선해양의 특수선 사업 부문을 인수한 중견 조선업체로 그동안 호위함, 유도탄 고속함과 해양 경찰용 경비함 등 10여 척의 건조 실적을 인정받아 본격적인 전투함인 울산급 호위함 제작에 낙찰됐는데요. 참고로 FFX-3은 지난 2013년부터 취역한 FFX-1 인천급, 2018년 취역한 FFX-2 대구급에 이어 2024년 총 6척이 취역할 예정이며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은 FFX-3야말로 진정한 한국형 전투함이자 동북아의 새로운 수호자로 떠오를 것이라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FFX-3은 현재 이순신함이나 세종대왕 급구축함에 밀려 한국의 최강급 전력은 아니라고 평가받고 있으나 이 호위함의 진짜 강점은 지금껏 적용되지 않은 신기술들이 대거 탑재됐다는 것인데요. 함정의 선체와 추진체계는 물론 무장과 레이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하나로 통합시킨 전투체계까지 무엇보다 국내 최초로 적용된 복합 센서 마스트를 바탕으로 한 강력한 대공 능력은 미 해군의 입장에서도 충분히 탐을 낼 만한 기술이었습니다. 한 예로 현대 군함은 따로 동대사 없으나 대신 레이더와 같은 탐지 장비들을 마치 공대처럼 세우는 마스트를 적용하고 있는데요. 기존의 FFX-1과 2는 마스트에 레이더와 적외선 탐지 장비들을 늘어놓는 방식이었지만 FFX-3에는 이를 하나로 합쳐 스텔스 성능까지 크게 향상하면서 동시에 센서 탐지 능력도 높인 시스템입니다. 무엇보다 한화탈레스가 개발 중인 MFR 레이더는 현재 한국 공군의 차세대 전투기인 KF-21에 탑재된 레이더를 크게 확대해 놓은 것이라 볼 수 있는데요. 1분에 60회 회전하여 360도 탐지하는 기존 FFX 레이더와는 달리 FFX-3는 이 레이더 4개를 하나의 마스트로 합쳐 동시에 수백 개의 적기를 탐지하고 표적 추적이 가능합니다. 게다가 월등한 자체 항로 시뮬레이션으로 수중 상황을 정밀 설계하는 능력도 뛰어난 덕에 연비 절감은 물론 그 어떤 악천후 상황에서도 항해 능력에 지장을 받지 않는데요. 이는 마치 우주 전함과 비슷한 형태의 5조 원짜리 미 주멀트급 스텔스 구축함 마이클 몬수를 함의 성능에도 크게 뒤떨어지지 않는 수준이었습니다. 한국의 마라도함을 비롯해 세계 최강의 구축함들이 모인 이번 림팩 훈련은 미국의 대중 견제가 주목적이었기에 한국의 신세대 함선의 출현은 당연하게도 중국의 상당한 위협으로 작용했습니다. 최근 중국 관영 매체 환구시보는 한국이 대규모 함대를 림팩에 파견한 데 대해 위험한 행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달 역대 세 번째 항공모함인 푸지맘을 공식 가동한 중국은 당초 미군 항모전단의 대만 해협 접근을 어렵게 만들고 동시에 중국의 해상 권력을 남중국해 너머로 뻗어나갈 수 있게 하려는 계획을 남몰래 세우고 있었는데요. 다만 수백 기의 적선과 군함들을 동시에 추적하고 격파할 수 있는 한국의 FFX-3 호위함이 미국을 도와 출몰하게 된다면 실상 항공모함의 견제에 특화된 FFX-3의 성능 앞에 중국의 모든 계획은 요원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밤낮 없이 계속된 훈련을 통해 적의 습격에 대비한 경계 능력은 물론 대잠수함 공격 능력도 림팩 훈련의 주 종목 중 하나였다고 하니 이는 중국이 한국의 미중 사이 중립 노선을 이탈하는 위험한 행보라 경고하기에 충분한 상황이었죠. 현재 중국 해군은 림팩 훈련을 의식하여 남중국해에서 함정 타격 및 지대공 미사일 방어 등 훈련을 실시했고 심지어 한반도와 마주한 서해에서는 헬기 이착륙 훈련을 전격 가동했는데요. 사실상 신냉전 시대에 들어선 지금 갈수록 위험해지고 있는 대만의 상황과 더불어 동북아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대중 견제에 있어 중국의 폭주를 막아내는데
한국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관객들의 댓글입니다. 이순신 장군님의 후예. 조선 수군의 지휘를 받는 건 진짜 영광스러운 훈련이다. 대단한 명예로 알고 대한민국 해군 장군의 지휘를 충실히 받들길 바란다. 훈련은 많이 밥 먹듯이 해야 주적을 효율적으로 죽일 수 있으니 화이팅! 8개국을 지휘사령관이 타국적 배에서 지휘는 아니나냐? 지휘하려면 우리 군함에서 할 수 있는 건데 초라하게 타국적 배에 오르는 거야. 해상력이 우리가 일본보다 낫죠. 장비 좋아도 운용 능력이 차이가 큽니다. 동아시아 해상 패권은 원래 우리나라였습니다. 이제 다시 찾아와야 합니다. 만주, 간도의 우리 땅과 대륙 백제 대륙 신라의 우리 땅도 다시 찾아야 할 것입니다. 푸제남 깡통함 원자력도 아닌 게 디젤 방식 함모가 전기하마 캐터필터 방식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을까? 레이더 같은 그 외 전기까지 디젤 방식의 항모가 운항이나 할 수 있나? 중국이 지금껏 그래왔듯이 까본 이중국산일 것 같다. 중공 3번 항모 전력 부족으로 고철 덩거리일 뿐이라고 국방 무기 전문가 분이 말씀하던데요. 중국 지들이 하면 옳고 굿잡이고 우리랑 미국이 하면 노. 중국 어이가 없는 본인 역사 파손 도 모르면서 덩치만 크면 뭐 하나 어이가 없으니 웃겨 정말.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